뒷목이 자주 뻣뻣하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두통약을 달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그때만 괜찮고 지나면 또 다시 아픈다는 분이 또 많으십니다.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목의 문제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는 팁을 알려드리면 머리에 있는 여러 혈자리 중에서 두통을 빠르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혈자리 2군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의 원인은 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나 몸살, 과로, 스트레스 이런 증상들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의 문제로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에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두 갈래의 동맥으로 뇌에다가 혈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경동맥이라는 우리 목 앞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혈류를 뇌에 보내고, 뒤쪽에서는 목뼈 안에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라는 동맥을 통해서 뇌에다가 혈류순환을 올리게 되는데요.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통로인 이 목에 문제가 있다면 경추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경색, 파킨슨병 같은 이런 난치성 뇌질환도 초기에는 이 목의 문제로 인해서 혈류순환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두통뿐만 아니라 이런 뇌질환을 다 예방하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은 건강할 때는 C자로 약간 쏙 들어간 커브를 나타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일자목이 된다고 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은 바닥에 긴장되게 됩니다. 긴장된 목 근육은 목에서 끝나지 않고 모상근막이라고 하는 머리를 싸고 있는 일종의 얇은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런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상근막이 수축돼서 긴장되게 되면 머리는 뭔가 뻣뻣하고 조여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감별법은 목과 머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가볍게 비벼보거나 눌러봤을 때 유난히 아픈 곳이 있거나 오히려 누르고 나면 풀린다면 이거는 근육 긴장으로 인한 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북목이 되면 목이 이렇게 일자목보다 더 앞으로 빠지게 되면 머리는 더 많은 하중을 목에다가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도만 목이 앞으로 기울여도 3배의 하중이 가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60도가 기울여지면 6배의 하중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을 보든 책을 본다고 고개를 너무 많이 숙여서 장기간 시간을 두게 되면 거북목도 유발되지만 만성적인 두통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특징은 눕거나 뒤에 기대서 편안하게 있으면 두통이 좀 덜해지고, 앉아서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의 문제로 생기는 두통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걸로 인한 다양한 양상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목과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층이 너무 긴장돼서 생기는 두통을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통 또한 경추성 두통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후두신경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뒷목을 타고 4갈래의 신경이 올라가는데요. 이 신경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주로 긴장된 근육이나 과긴장된 목 근육으로 인해서 신경이 과민해지면 뒷머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 부위가 유난히 아픈 경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목과 거북목이 장기간 지속되면 디스크를 압박하게 돼서 디스크로 인한 두통 또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통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거 MRI 찍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부터 걱정하세요. 제가 오늘 100만 원을 아끼는 팁을 알려드리면, 두통이 갑자기 생겼는데 혈압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에 문제가 없다면 급하게 찍어야 될 경우는 대부분 아닙니다. 다른 치료 받아보시다가 안 나을 때 MRI를 고려해봐도 전혀 늦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으면 병원에서는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의 처방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한방에서는 이 목과 머리 사이에 있는 많은 근육을 풀기 위해서 이런 도침 치료로 주변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추나 교정으로 해서 목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심하게 아프다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할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물론 통증이 참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빠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약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여러 혈자리 중에서 두통을 빠르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혈자리 2군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지압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풍지혈입니다. 귀 뒤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이 뼈를 넘어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봐서 유난히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비벼준다면 두통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10초씩
좌우 반복적으로 5번 정도 지압해 주신다면 두통이 빠르게 완화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근을 지압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길목인 목 주변에서 특히 사각근이라고 해서 양쪽 측면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목이 굳어 있을 때 많이 뭉치는 곳이기 때문에 좌우를 한번 눌러봐서 유난히 뭉친 곳이 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지그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꼬집듯이 지압해 주시고 5번 정도 반복해 주신다면 목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제일 주의할 게 휴대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본다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장기간 고개를 꺾어서 사물을 보는 습관 자체가 경추성 두통을 유발하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오랫동안 앉게 되면 척추는 과부하가 걸리고 특히 목에는 과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컴퓨터 작업이나 사무일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반드시 척추 등을 받쳐서 앉아서 근무하시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베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추는 누웠을 경우에 최대한 C자가 유지되게끔 잠을 주무셔야지 목과 머리의 긴장이 완화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베개를 베어서 목이 꺾이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베개로 목이 뒤로 제껴진다면 목과 머리의 긴장도 더 올라가게 돼서 경추성 두통이 유발하기 쉬울 것입니다. 때문에 잘 때는 항상 경추 베개나 낮은 베개로 목과 머리 사이를 받칠 수 있도록 주무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성 위염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1년 만에 오셨는데 자기가 두통이 있다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높다고 1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두통도 없어지지 않고 혈압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진찰해 봤더니 어깨가 유난히 긴장되어서 목이 짧아 보이는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과 머리 사이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유난히 많이 긴장되셔서 그 부위를 제가 도침으로 치료를 몇 번을 해드렸더니 5회 만에 두통도 거의 없어지고 140 정도 유지됐던 혈압이 120대까지 뚝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미국 들어와서 약도 끊고 1년 동안 아주 잘 지내셨다가 다음에 다시 나올 때는 머리도 아프지 않고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했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잘못된 자세나 목의 뭉침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도 너무 목을 꺾어서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스스로도 본인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통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덕천이었습니다.